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코딩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프로그래머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의 분야는 엄청 다양하긴 한데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분야들은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앱, 스마트폰 앱 있거든요. 이쪽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데스크톱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베디드라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 프로그래밍,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역들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웹 프로그래밍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웹 프로그래밍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홈페이지 만드는 건데, 단순하게 요즘은 홈페이지 만들기라는 과목으로 배우지 않죠. 그래서 웹 서비스 만들기를 이제 배운다라고 합니다. 웹 서비스. 웹 서비스라는 걸 만든다는 걸 배우는데요. 이게 뭐 종류들이 많죠.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것들을 다 웹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을 이제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분야가 여기인 것 같아요. 요즘 한창 뜨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파이썬 같은 것도요, 이 웹 프로그래밍에 좀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웹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언어들은요, 뭐 자바, 대표적으로 자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 있고, 그 다음에 루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 뭐 서버 프로그래밍 할 때 뭐 고어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쓰긴 하는데, 뭐 요 중에 하나 정도로 접근하시면 요즘 웹 프로그래머가 되시는데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이 웹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래밍 입문할 때 제일 쉽게 접하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뭐 처음에 이제 문법 책을 사서 보셨을 때 까만 화면에 흰색 글씨가 나오는 화면에서 코딩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재미가 솔직히 없거든요. 우리 지금 윈도우나 맥을 쓰실 때 막 버튼도 있고 그림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쓰실 텐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이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웹 프로그래밍은 뭔가 하면 바로 화면에 뭔가 쫙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우리 집에서 만든 프로그래밍이지만 이걸 서버 컴퓨터에 올리면 누군가 바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써보라고 뭐 마켓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파일을 만들어서 메일로 전송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웹 프로그래밍이 여러분들이 접하시기에는 가장 쉽고 재미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 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앱 프로그래밍이죠. 앱은 이제 iOS 프로그래머들이랑요, 안드로이드 OS라고 하죠. iOS.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머 요즘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스마트폰들 예전에 있었거든요. 윈도우즈 폰 이런 게 있었는데 사장됐죠. 네, 사장됐어요. 윈도우 10으로 오면서 그냥 다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iOS나 안드로이드 OS에 관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건데, 이때는 아이폰일 경우에는 오브젝티브-C 혹은 이제 스위프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는 이제 자바나 코틀린이라는 걸로 하는데, 요즘은 이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iOS도 스위프트 쪽으로 많이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정도씩 배우셔가지고 앱을 만드시면 되는데, 앱 프로그래밍은 사실 여러분들이 엄청 고난이도의 프로그램이 아닌 뭐 넷플릭스가 됐던 아니면 뭐 2D나 뭐 이런 스노우 이런 사진을 다루는 그 앱이 아니면은 쉽게 또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앱에 들어가는 간단한 뭐 디데이 관리 프로그램 앱, 뭐 아니면 메모 뭐 이런 것들은
좀 쉽게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앱 만들기도 접근해 보시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현업에 들어가시면 이 전체 분야를 그냥 다 하실 수 있는 개발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있기는 한데 그게 마냥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하나를 보통 공부하고 파고 들어가시겠죠.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좀 공부해야 될 분야가 많아요. 프론트, 백엔드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해서 프론트라고 얘기하면 HTML, 자바, CSS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고, 백엔드라고 하면 백엔드형 언어, 그 다음에 서버, 그 다음에 서버 구성한 인프라, 스트럭처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부할 과목이 좀 많고요. 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언어 하나만 떼시면 당장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을 정도는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대학교들에서는요, 학부 졸업생들한테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공부하라고 하는 특수 교육 과정을 열어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노동력이 적게 들고요. 바로 제품 하나를 뽑아볼 수 있고 그 제품을 스토어에만 올리면 바로 판매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데스크톱이라고 치면요, 맥이나 윈도우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컴퓨터, 스마트폰 말고요, 컴퓨터, 뭐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PC에 들어간 운영체제, 맥이나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것들, 예를 들면 포토샵, 아니면 뭐 워드,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크롬 이런 것들까지 해서요, 그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걸 데스크톱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보면 요즘 데스크톱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웹으로 좀 많이 이렇게 가져가는 추세기는 해요. 이 웹 프로그래밍을 좀 가져가는 추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골라주셔야 되는데, 또 이 데스크톱 프로그램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SI 쪽 중에 그 기업용 프로그램들은 데스크톱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업용 메신저라든지 이런 것들. 대기업에 입사하시는 분들은 써보셨을 거예요. 회사 자체적으로 쓰는 업무 보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메신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 요 데스크톱 분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는 뭐 C++도 쓰고요. 여기에서 뭐 C++에도 보면 C샵 있죠. C샵도 있는데 여기에서 WPF 이런 제작 방식을 써서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일렉트론이라는 자바스크립트로 제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맥용은 스위프트나 오브젝트 C로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또 접하실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쉽게. 델파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델파이.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요. 델파이라는 것도 전통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뭐 백신 같은 거 만들 때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요거는 델파이 같은 경우에는 제작 툴이 좀 강력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UI를 구성하신다든지 할 때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델파이를 사용하시면 또 데스크톱 앱도 빨리 접근해서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지금 웹 프로그래밍, 앱 프로그래밍, 데스크톱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 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다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다 뭐 너무 쉽게 얘기한다, 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이제 접근하기 쉽습니다. 처음에 들어오긴 쉽지만 나중에 고수가 되기엔 다 어렵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접근성 있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웹 서비스냐, 앱이냐, 데스크톱이냐를 고르시고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형태에서 접근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해서 좀 실력들을 쌓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요즘 또 코딩 교육이 있다 보니까 인베디드 쪽도 좀 뜨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작은 기계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이제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하시는 뭐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스마트워치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냉장고, 뭐 이런 작은 전자제품, 냉장고가 작진 않죠. 어쨌든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거 별로 없이 혼자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것들을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센서가 있는 장치라든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이라 하는데, 이게 요즘 아두이노랑 라즈베리 파이
라파라고 하는데, 아두이노랑 라즈베리파이 때문에 얘는 또 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 위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냥 화면만 나오는 애들이라고 한다면, 이 인베디드 쪽은요 어디에 가깝냐면, 기계가 실제로 동작을 해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도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길찾기 머신, 아니면 누가 다가오면 경보를 울려주는 시스템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다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 친구들 청담에 가면 영어로 코딩 가르쳐 주는 학원도 생겼거든요. 그런 데서도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를 가지고 이렇게 코딩을 배우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공모전도 있어요. 어린 친구들이 나가는데, 그런데 그런 데 가서도 좀 다뤄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실 만한 이제 게임이죠. 게임은 요즘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이라는 걸로 제작을 좀 많이 해요. C샵이나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로 좀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걸로 만드시면 또 게임도 빨리빨리 뽑아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유명한 회사들 있죠. 배틀그라운드나 아니면 스타크래프트나 디아블로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들은 이런 엔진 말고 다른 엔진, 자체적으로 제작한 엔진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유니티나 언리얼로 만든 게임도 온라인 앱스토어 같은 데서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게임 제작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개발자가 되고 싶다,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나와 있는 분야들 중에 하나를 잘 고르셔야 됩니다. 물론 전체를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전체를 다 공부하는 건 근데 겉핥기까지만 공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전부 다 하실 거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하는데도 처음에 접근은 쉽지만 나중에 최적화라든지 성능 면에서 해줘야 될, 공부해야 될 분야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깊게 공부하실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저 위에 4가지 분야 중에 한 가지를 고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요, 학원을 가셔도 좋고요. 학원을 가셔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학원, 책, 동영상 강의 등이 있습니다. 책을 적어도 한 권 정도 보시고 나서 학원이나 동영상 강의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은 떼놓으셔야 좀 학원 강의라든지 동영상에서 이제 제시하는 내용들을 다 습득을 하시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권 정도의 내용을 보시고, 대략 이런 식으로 만들고 하는 것들이구나 라는 걸 좀 보고 알고 계셔야 그 내용들을 습득하시기가 편하니까, 책을 뭐가 됐든 한 권은 적어도 끝까지 보시고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책 사면 유튜브 강의 같은 것도 많이 같이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떼시고 나서 공부를 쭉 이어가실 거라고 하면, 학원은 패스트 캠퍼스나 러닝 스푼즈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파르타 코딩 클럽, 코딩 애플 이런 학원들도 있고요. 동영상 강의는 유데미나 인프런 같은 데도 있습니다. 당연히 유튜브도 있겠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재밌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마드 코더 같은 데는 이미 10만이 넘은 형태로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빈나 씨 같은 경우에도 비공대 출신의 강의를 좀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주제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유튜브 분들이 재미있는 강의를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배우는 프로그래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유튜브 채널도 있어서, 그곳에는 제가 실제로 코드들을 입력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가르쳐드리는 강의들도 있습니다. 그런 채널들을 참조하셔서 독학해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독하게 자신 있으신 분들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피드백도 필요하고 현장에서 모르는 게 많아서 계속 뭔가 누가 붙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꼭 학원을 가셔야 돼요. 네. 이건 성향 차이입니다. 실력 차이가 아니라 공부하는 방식의 차이니까 독학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원으로 또 가셔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려하셔가지고 학습 방법들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런 것들을 떼고 내가 이 분야를 확실히 해야지라고 결정이 되셨다고 하면요. 얼마든지 더 뒤에까지 좀 실무에 들어가서 공부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책도 뭐 계속 보시겠지만 회사에 들어가면 더 자세히 배우실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하나의 분야를 꼭 정하시고 학습을 이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쪽지라거나 아니면 채널에 오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